엄마도 선생님이다. 엄마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수라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라방은 수학교육 라이브 방송이고요. 목요일 밤 11시에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격주로 지금 만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지금 방송 시청하고 계신 분들 위해서 저도 입장 잘 하고 계신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장 지금 해주고 계신데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교구 활동하는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요. 도형과 관련된 교구 두 가지 준비했어요. 이제 우리 방송 보시는 우리 엄마쌤들이 잘 알고 계시는 교구일 텐데요. 필지엠 교구에서 펜토미노 턴 교구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큐브 빌드라는 교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6세부터 초2 정도 친구들은 모두 해보면 좋은 내용으로 다 이야기 한번 해볼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5세인데 도형 감각이 좀 있고 도형을 좋아한다 하는 친구들도 하셔도 되고요. 뭐 초 3, 4 정도인데 공간 감각이 좀 부족하다, 좀 염려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세 친구 빠르지는 않은데요. 우리 친구가 혹시 평상시에 도형을 좀 어려워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좀 천천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잘한다 못한다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냥 재미있게 조금씩 알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세 친구들도 괜찮아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은 이제 입장 지금 하고 계신데요. 잠시 이야기해보자면, 제가 지난번에 플라토 그 도깨비라고 해서 도형을 깨치는 비법 영상 이제 촬영하고 있다고 안내했었잖아요. 지금 열심히 촬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활용하시기 좋은 이제 부교재 형식으로 제작을 액트북이라고 제작 중이라고 안내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완제품이 거의 나와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플라토 액트북이고요. 안에 이렇게 열어보시면 우리가 플라토 교재 풀이하시면서 필요한 내용들 교구 외에 이렇게 뭐 투명한 필름지라든지 구멍난 종이라든지 뭐 모눈이나 색종이 이런 것들 다 활용해 보실 수 있게끔 전판까지 이렇게 다 골고루 넣어놨거든요. 나중에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가정에서 재밌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 1, 2학년 절대 늦지 않아요. 오늘 하는 내용은요. 펜토미노 턴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초등학교 4학년 과정에 핵심적으로 나오는 거라서 그 전부터 해주면 공간 감각이 생기는 거라서 절대 늦는 거 없고요. 오히려 1, 2학년 친구들도 제대로 잘 할 수 있을 거고요. 큐브 빌드는 사실은 2학년 때 쌓기나무가 나오고요. 6학년 때 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만져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 빠르거나 늦거나 이런 거 다 없고요. 5세 친구부터 사실은 초등 전학년까지 저는 다 적기라고 생각은 하는데 오늘은 특히 그래도 6세랑 초2 정도 친구들 해주면 좋은 내용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뭐 공간 감각이 좀 걱정되는 친구들이라면 3, 4학년 친구들 다 상관없으세요. 그리고 도형이 좀 빠르다 하는 친구는 5세 친구들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다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플라토 많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교재만 가지고도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지만 교구를 같이 이렇게 해보면 좋기 때문에 플라토 주머니라 그래서 입체 파트, 도형, 그 평면 파트 교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교구를 가지고 해도 좋지만 이렇게 뭐 그림을 그리거나 직접 활동을 해볼 때 색종이 접는다든지 색종이 겹친다든지 구멍난 종이를 겹친다든지 아니면 뭐 전판이나 모눈 이런 쪽에다가 그림을 그려본다든지 하는 활동들을 더 충분히 해보시라고 마련했거든요. 이렇게 액트북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꼭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으로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무엇을 먼저 쉽게 설명을 할 거냐면 우선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활동 위주로 많이 이야기를 할게요. 자, 여기 제가 지금 정사각형 조각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원래 평면 도형은 입체가 아니잖아요. 집을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재밌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임의로 이렇게 두께를 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 모양 자체는 지금 반듯한 네모 정사각형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은 붙이기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도형 붙이기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정사각형을 붙인다는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여기 앞에서 보셨을 때 이게 지금 변이라고 하거든요.
선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선분이 이렇게 도형으로, 이렇게 평면 도형으로 삼각형, 사각형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요. 변이라고 표현을 해주거든요. 근데 변과 변이 꼭 만나게 이어붙이는 거 우리가 보통 도형 붙이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지금 두 개를 이렇게 이어붙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이어붙이나 이렇게 이어붙이나 모양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돌리거나 뒤집거나 했을 때 모양이 똑같은 건 한 가지라고 봐요. 이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은 하나짜리가 있죠? 이렇게 모양을 돌렸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돌렸을 때에는 모양이 같아지잖아요. 그래서 도형 붙이기라는 표현을 할 때에는 우리가 암묵적으로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돌리거나 뒤집었을 때 같은 모양은 한 가지로 본다 라고 약속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개를 이어붙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평면이기 때문에요. 왼쪽에도 붙일 수 있고요. 오른쪽에도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위, 아래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뭐 뒤, 앞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도 이어붙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모양을 한 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하나를 더 이어 붙일 거거든요. 자, 그러면 꼭지점끼리 만나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고든 선끼리 만나게 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이어 붙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모양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와 같은 모양, 그리고 이와 같은 모양도 같은 모양. 그래서 한 가지라고 보는 거고요.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네, 바로 이렇게 길쭉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드는 것이나 이렇게 만드는 것이나 우리는 모양을 한 가지로 보기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더 추가합니다. 자, 하나 더 추가했을 때, 자,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어떤 모양들이 나올 것 같으세요? 네, 자, 먼저 당연히 길쭉한 모양 한 가지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 자리 마치 뭐 기차 모양, 총 모양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사실은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모양 같다, 한 가지로 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자리 약간 모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도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무슨 모양이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번개 모양, 이런 모양들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을 붙이는 건데요. 우리 5개도 붙일 수 있어요. 5개. 하나를 더 이용해서 5개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도 붙일 수 있겠죠. 꼭 계단 모양 같죠. 그리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뭐 저는 아이들과 할 때 꽉꽉 오리 같다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도 붙일 수 있어요. 따르릉 따르릉 전화 왔어요. 아니면 엄지척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어릴수록 특히 초등학생도 물론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이름, 아이가 잘 기억할 수 있는 이름으로 붙여주시면 매우 좋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마치 의자 같네 이런 얘기들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런 모양도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십자가 같다, 더하기 같다 이런 표현 해주시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 반듯한 네모 친구를요 5개를 이렇게 이어 붙였을 때 나올 수 있는 모양은 모두 몇 가지가 있을까요? 지금 일시 정지되고 좀 불편함이 있으신가 봐요. 잠깐 나갔다 들어왔더니 괜찮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 있으시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만든 조각들 모두 몇 가지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아, 네, 괜찮아졌다고 얘기해 주시네요. 네, 다행이에요. 네, 바로 혹시 가정에 혹시 이런 조각들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아니면 플라토 주머니에 이런 교구가 있어요. 이런 모양들이 있거든요. 이건데요. 바로 펜토미노라고 하는 거거든요. 모두 12가지 모양이에요. 정사각형 5개를 이어 붙였을 때 만들 수 있는 조각은요. 오직 12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펜토미노라고 하는데 이때 펜토가 5개를 뜻해요. 그리고 미노가 정사각형을 뜻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나짜리 우리가 모노미노라고 표현을 해요. 미노는 정사각형이고요. 모노미노, 모노 하나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모노레일, 모노드라마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개수와 정사각형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펜토미노라고 하는 것은 5개짜리 정사각형을 이어 붙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모양도 있겠죠. 자, 그러면 펜토미노 턴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교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면으로 되어 있어요. 오! 네, 11가지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 아래에 12가지라고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12가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돌릴 수 있죠. 이렇게 돌릴 수 있고, 그리고 조각들을 올려놓을 수가 있고, 그리고 뒤집기를 할 수 있게 옆으로 뒤집고 위아래로 뒤집은 걸 관찰할 수 있게 이렇게 홈이 있어요. 여기에는 거울을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거울을 끼워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집으면 이렇게 활동판이 나와요. 자, 이걸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해보는 건데 이렇게 톡톡톡톡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펜토미노 턴에서는 조각들의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끼울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모양들이에요. 자, 이 펜토미노 조각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특히 돌리고 뒤집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펜토미노 턴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볼 건데 제가 네, 이 모양 같은 경우 약간 기차 모양 같기도 하죠. 그리고 계단 모양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또 T 같기도 해요. 그리고 뭐 막대기라고 해도 좋겠어요. 자, 그리고 뭐 오리, 꽉꽉 오리 같다. 자, 이건 또 뭐라고 번개? 번개 같다. 이런 표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책상 같기도 하고요. 더하기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Y 같기도 하고요. 총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V자 같기도 하고요. 전화기, 뭐 의자 이런 표현들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모양들은요, 알파벳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알파벳으로 따지면 이 모양 Y, 그리고 이 모양은 V, 이 모양은 F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펜토미노 턴에는 워크북이 있어요. 그래서 워크북은 A단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워크북을 봤을 때는요.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를 생각했을 때 A단계는 그래도 6세부터 초2까지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B단계 같은 경우에는 2, 3학년 친구들은 꼭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C단계 같은 경우에는 3학년 전후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매일매일 꾸준히 해줘야 돼 라는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방학 때라든지 이렇게 해서 도형특강 느낌으로 방학 때만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꾸준히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근데 한 번 할 때 재밌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너무 지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뭐 방학 때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이렇게 다 펜토미노 조각들이에요. 이름도 한번 붙여보시고 조각들도 이렇게 올려놔보게 해주시고 이런 활동들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펜토미노는 또 이런 매력이 있어요. 이렇게 숫자를 표현해 볼 수도 있어요. 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늦었다 생각 없이 바짝 당겨서 해줘야겠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늦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모양 만들기라고 해서요. 자, 이렇게 동물 모양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름도 붙여볼 수 있고 이런 활동들도 해볼 수 있죠.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아이가 자유롭게 모양을 내가 생각한 모양을 자유롭게 표현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어떤 것을 표현했는지 이름을 붙여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렇게 모양을 보고 똑같이 만들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활동이에요. 그럼 이런 활동들을 하셨다면 나이가 좀 어려도 차근차근 지도를 통해서 선을 긋게 한번 해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조건이 있거든요. 3개의 조각을 가지고 길이를 한번 만들어 보래요. 그러면 아이에게 물론 아이의 성격이나 아이의 그런 환경에 따라서 엄마가 골라줄 수도 있겠지만 이런 활동들이 좀 충분히 된 친구라면 이 모양 한번 찾아볼까? 기차 모양 찾아볼까? 해서 찾게 하세요. 우리 T 모양 기억나지? T 모양 찾아볼까? 찾아보게 하세요. 자, 우리 총 모양 생각나? 빵야 빵야 총 모양 찾아보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한번 올려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요. 제 눈에는 여기 T가 먼저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제 눈에는 이거 보이네요. 네, 여기 Y자 모양 있죠. 총 모양 올려볼 거고요. 그랬더니 나머지는 그냥 자동으로 눈에 보이네요. 이렇게 올려봤어요. 자,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활동을 여기에서 그치지 마시고요. 조금 어리다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뭐를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하나를 제거해서 선을 긋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제거해서 선을 긋게 하세요. 결국에는 선 긋기를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런 교구들은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교구이거든요. 물론 생김새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교구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학교 갔을 때는요, 다 그냥 선 긋기를 시켜요. 선을 그어보라 그러고 모양을 찾아보게 한다든지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펜토민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았고요. 제가 잠깐 질문 한번 볼게요. 지금 방학 얼마 안 남았잖아요. 벌써 쌀쌀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학 때 단기로 한번 좀 할 수 있게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늦은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하는 교구는요, 초등 전학년에서 다뤄주면 좋은 거기 때문에 유아부터 초등 전학년 다 늦는 거 없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이제 몇 학년용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초등학교 수학 교과 자체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나오는 교구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나이 상관없이 내가 필요하다 싶으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네, 저학년부터 단계별로 있다고 얘기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4세가 하기엔 어렵다고 물어보셨는데요. 4세 친구들이라면 특히 그 친구가 교구를 좀 좋아하고 교구에 대한 관심도 높고 엄마랑 같이 활동하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이렇게 막 학습적으로 뭐를 알려주시려고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런 조각들을 가지고 모양을 만들게 하시고 올려놓고 돌리는 활동을 통해서 관찰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4세 친구면 한글을 뗐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직 그렇지 않다 하시면 워크북은 참고만 하세요. 참고해서 아이랑 그냥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게 엄마의 지침서처럼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아이가 좋아할 만한 거는 같이 해보셔도 되거든요. 제가 이제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워크북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수학 이야기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미리 한번 보시면서 아이랑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려놓는 이런 활동들 4세 친구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한다 못한다로 아이를 절대 평가하시면 안 돼요. 경험이 중요한 거거든요. 재미있게 경험을 시켜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게임 활동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찬찬히 보시면서 아이와 같이 활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4세 친구면 게임 그대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난이도를 좀 낮추세요. 아이 반응에 따라서 쉽게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또 제가 질문 한번 볼게요. 선긋기 이해 못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모양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런 모양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런 걸 주는 거죠. 여기에는 지금 이런 걸 줘요. 그런 다음에 어떤 조각을 이용하여서 이 모양을 채울 수 있을까요? 빈틈없이 채울 수 있을까요?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는 조각을 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아이가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조각 2개가 필요하다는 걸 생각을 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네, 저는 이제 이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모양이지만 자, 똑같은 모양이지만 이렇게 선을 긋잖아요. 그러면 전화기 모양, V자 이렇게 어때요? 같은 모양이죠? 하지만 다른 2조각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학교 가면 우리 친구들이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해 드렸던 거는요. 하다가 교재랑 같이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아이들에게 올려놓고 만들게 하시는 거 괜찮아요. 그럼 볼까요? 계단 있죠? 전화기 모양 있죠? 총 모양 있죠? 그러면 엄마가 찾아줘도 되고요. 활동이 익숙해지면 아이에게 찾게 하세요. 빵야 총 모양. 그리고 뚜벅뚜벅 계단, 따르릉 따르릉 전화 왔어요. 전화기 찾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번 해볼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저는 우선 이게 제 눈에는 보였고요. 그 다음에 왠지 저는
이게 그 다음에 보였어요. 근데 지금 또 같은 모양이 필요하네요. 그럼 이게 아닌 거거든요. 그럼 제가 또 다시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이번에는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이번엔 이게 제 눈에는 보였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보였어요. 자, 그럼 이제 완성이 됐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아이에게 자극을 한번 주세요. 어떤 모양이 필요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하시면서 엄마가 잡아주시고요. 제거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따라 그려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제거하시고 따라 그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조각들이 필요했는지를 선으로 그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려도 괜찮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연습시켜 주시면 좋고요. 꼭 펜토미노 말고 칠교나 이런 여러 가지 퍼즐 있잖아요. 그런 거 이런 활동지 활동하실 때 꼭 선긋기를 같이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잠깐 또 질문 볼게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가정에서 아빠랑도 해보면 좋고, 엄마랑도 해보면 좋고, 친구랑 해도 좋고, 이렇게 뭐 형제 자매 간에 해주면 좋고, 이런 게임식으로 한번 활동을 해볼 거거든요. 이제 게임식이라는 건 뭐냐면, 목적이 있어요. 이 수학과 관련된 게임이잖아요. 목적이 분명하고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나와 상대방 혹은 나와 다른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과 같이 규칙을 지켜가면서 그리고 공정하게 이렇게 게임을 순서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게임이라는 것은 워낙 재미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일부러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아이는 자꾸자꾸 재미있고 뭐 이기고 싶기 때문에 더 배우려고 하는 욕구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학을 할 때 게임의 요소를 착안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은 펜토미노 조각이 이렇게 연한 색깔이 있잖아요. 그리고 진한 색깔이 이렇게 두 세트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공간이 있어요. 조각을 탐색도 할 수 있고 공간 감각도 길러줄 수 있는 좋은 활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선 그냥 아주 쉽게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올려놓게 하세요. 자신이 원하는 거 그냥 자유롭게 올려놓게 하세요. 뭐 떨어뜨려도 되고 이어 붙여도 되고 다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번갈아 가면서 올려놓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올려놓을 수 없을 때가 생기거든요. 그럼 올려놓을 수 없는 사람이 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게임식으로 하면서 조각도 자꾸 만지게 되죠. 게임을 하다가 돌리고 뒤집고 하게 되죠. 그러면서 공간 감각이 생기는 거고요. 도형 조각을 눈으로 익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또 게임 이기고 싶고 잘하고 싶으니까 활동을 하면서 계속 머리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식 활동은 한두 번에 끝내시는 게 아니고요. 자꾸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유롭게 놓아보면서 땅 따먹기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혹시 보드게임 중에서 블로커스라는 게임을 아신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꼭지점끼리 이어서 어느 공간에 놓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활동들이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자, 이렇게 주사위가 있어요. 주사위에 이건 12면체 주사위라고 해서 모양 조각 12가지가 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굴려서 나온 조각을 찾게 하는 것도 재미있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가족 중에서 동시에 해서 나온 조각을 누가 빨리 찾는지 한번 찾아보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금방 찾게 하세요. 이것도 재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활동판이랑 같이 연계하실 때에는 먼저 자유롭게 놓아 보았다면 이번에는 굴려서 나온 조각을 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굴렸어요. 굴려서 나온 조각을 찾고 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규칙을 조금씩 추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쉽고 단순한 규칙, 그 다음에는 규칙을 조금씩 추가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사위에서 나온 조각을 올려놓게 해서 땅 따먹기 식으로 더 이상 올려놓을 수 없는 사람이 진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조각도 탐색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공간 감각이 길러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가 또 질문 볼게요. 그 조각 하나 사라진 거 이거 한번 네. 우봉고 얘기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우봉고 조각들도 이렇게 정사각형을 이어 붙인 거거든요. 혹시 네, 이해하셨다고 얘기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펜토미노는요, 정사각형을 이어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도형 붙이기 이야기 했잖아요. 자,
자, 이런 모양 혹시 아실까요? 요거. 자, 요거 삼각형, 정삼각형이죠? 자, 그런데 이 모양은요. 이 초록 색깔 세모가 몇 개를 이어붙이면, 변끼리 이어붙이면 이 모양이 될까요? 바로 2개죠. 이렇게 이어붙이면 되거든요. 이렇게 붙여도 되고요. 이렇게 붙여도 되고요. 이렇게 붙여도 돼요. 그러면 모양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돌렸을 때 똑같거든요. 네, 이렇게 2개짜리. 그러면 이거는 여기 있는 이 초록 색깔 세모가 3개짜리인 거죠. 이거는 6개짜리인 거죠. 그럼 이것은 가장 작은 이 조각을 여러 개 이어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넓이도 해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이건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 이건 분수할 때도 나와요. 모양 만들기 할 때도 나오고 각도 할 때도 이 조각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패턴 블럭이라는 교구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익숙하신 교구가 바로 이걸 텐데요. 7교잖아요. 7개 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장 작은 조각은 이렇게 생긴 조각이거든요. 그럼 이것 같은 경우에는요. 직각이 하나 있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직각삼각형 하나짜리가 있죠. 그리고 이건 직각삼각형 2개짜리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2개 이어 붙인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또 2개를 이어 붙였거든요. 그러면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가장 작은 세모를 4개를 이어 붙인 모양이에요. 이거는 이 모양을 이어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도형 붙이기라는 표현은 바로 이런 표현들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뭐를 한번 해볼 거냐면, 자,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공간을 만드냐면, 예를 들어서 조각을 한 사람이 골라서 놓아요. 제가 질문을 또 지금 잠깐 보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놓아요. 그런데 놓을 때에는요. 이전에 놓았던 거에서 반드시 만나게끔 이렇게 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음 사람이 또 놓을게요. 자, 이번엔 이렇게 놓아볼게요. 자, 이렇게 놓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공간이 생겼죠. 공간이 생겼는데 여기 제가 아까 모노미노라고 알려드렸잖아요. 하나짜리가 있거든요. 자, 하나짜리가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가 생겼어요. 그럼 이제 3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모노미노 조각을 모두 올려놓는 사람이 이긴다와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저는 3개짜리 공간을 만들었지만 원홀이라 그래서 반드시 1개짜리만 만들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활동판과 같이 이렇게 공간을 만드는 것은 허용하지 않아요. 이거는 여기 있는 교구 안에 들어있는 매뉴얼이나 워크북에 소개될 때에도 이것은 허용하지 않거든요. 펜토미노 조각으로 오로지 다 둘러싸여져 있어야지 이건 허용을 하는 규칙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또 이번에는요. 내가 2조각을 고르고요. 상대방이 2조각을 골라요. 그럼 내가 고른 조각을 상대방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조각만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른 조각과 상대방이 고른 조각을 이용하여서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그러면 공간이 하나, 둘, 셋, 4개. 이 모노미노 조각으로 양면이니까 이렇게 양면으로 구분하여서 올려놓으시면 되거든요. 그럼 하나, 둘, 셋, 4개짜리 공간이네요. 그러면 또 상대방도 자신이 고른 것과 상대가 고른 것을 이용해서 공간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만든 공간의 개수가 더 많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게임식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재미있어 할 거고요. 이기고 싶어서 여러 번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일부러 시키지 않아도 여러 번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런 활동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플라토, 예, 교구, 제가 아까 보여드린 펜토미노 패턴 블록 7교는요, 플라토 주머니에 있는 거 제가 골라서 보여드렸어요. 7교를 다양한 방법으로 접하기 위해 학원이나 공부방에서 집중적으로 공부해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지난번에 김성욱 소장님이랑 같이 방송할 때도 비슷한 질문이 있으셨어요. 7교만 좀 집중적으로 다루어주는 어떤 공부방이 있었대요, 근처에. 그래서 거기를 보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셨었는데, 저는 7교 때문에 굳이 이제 비용을 들여서 어디를 보내는 게 좋을까요? 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았는데, 소장님께서는 이제 가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다양하게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경험을 시켜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저 역시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렇다면 방학 특강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한번 경험을 시켜보는 것도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도형 특강, 7교 특강 이런 식으로 어떤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특강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이제 김성 소장님께서 얘기하셨을 때에는 또래끼리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혼자서 집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곳에 가서 또래랑 같이 이제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저도 그 얘기 듣고 나니까 확실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이제 개념을 조금 알려드릴 건데 꼭 필요한 개념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자, 이제 활동판이 양면이잖아요. 자, 제가 아까 그 인스타그램에서 소개해 주신 글을 봤는데, 글을 올려주셨는데, 그 평면 하다가 회전을 어려워한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공구 때 사서 며칠은 했는데 그 다음엔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라방 보고 나서 또 활용을 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회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기 있는 활동판이 뒤집고 돌리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회전판은 돌리기를 해서 돌렸을 때 변화된 모양을 관찰할 수 있어요. 게임식으로 하게 된다면 정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필지엠을 위로 놓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필지엠이 오른쪽으로 가요. 그럼 시계 방향으로 직각만큼 간 거예요. 직각이라는 표현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시계를 알고 있다면 12시 방향이었는데 3시 방향으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도를 했던 친구는 90도 돌렸다고 표현을 하면 이해를 할 거예요. 또는 반의 반바퀴를 돌렸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거든요. 자, 주사위를 한번 볼까요? 주사위 여기 한번 보시면 뒤집기 표시, 그리고 돌리기 표시가 있어요. 옆으로 뒤집기, 위로 뒤집기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반의 반바퀴, 시계 방향으로 반바퀴, 시계 방향으로 반바퀴를 돌리고 또 반의 반바퀴를 더 돌렸어요. 그리고 한 바퀴를 돌렸어요. 자, 이러한 활동들을 교구를 통해서 해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관찰을 시켜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잘 보이시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돌려볼까요? 한번 돌려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펜토미노는 정사각형 5개로 만든 모양이잖아요. 자,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직각만큼 돌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반의 반바퀴를 돌렸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그렇게 하면 왠지 이 모양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한번 둘게요. 자, 그럼 예상이 맞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시계 방향으로 반의 반바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돌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돌려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기 빈자리죠? 빈자리죠? 여기 지금 조각. 여기 빈자리죠? 여기 조각들. 저는 예상한 게 맞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관찰시켜 주시고 만들어 보게 하시고요. 틀렸다고 해서 결코 아이가 부족하거나 아이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절대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 경험시켜 주시고 직접 조작을 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러한 경험들을 시켜줘야지 감각도 길러주고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학교에 갔을 때 이 부분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나와요. 그때 가서 아이가 좀 더 쉽고 재미있게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기도 마찬가지인 것이 뒤집기를 한번 해본다면 예상해보고
뒤집어 보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평면 거울이랑 리플렉터를 사용해서 관찰을 시켜주시는 거거든요. 관찰을 시켜줄 때에도 이렇게 홈에다가 끼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홈에다가 끼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관찰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평면 거울과 리플렉터의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리플렉터 교구는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리플렉터 교구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방송 기다리면서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봤거든요. 리플렉터의 매력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활동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림 한번 그려봤어요. 잘 보이실까요? 예, 필지임은 브랜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구 이름은 펜토미노 턴이 맞습니다. 네, 그림이고요. 자, 어디에다가 이 리플렉터를 올리면 여기는 여자친구가 머리핀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제가 한번 관찰을 해보려고 해요. 어디다 올리면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요. 자, 잘 보이실까요? 우리 여자친구가 머리핀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잘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어떠세요? 네. 네, 잘 보이네요. 네, 이렇게 활동을 해보시면 되는데 리플렉터의 매력을 가장 느낄 수 있는 활동 중에 하나예요. 이번에는 저 이 그림도 한번 그려봤거든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리플렉터를 어느 곳에 올리면 자동차 바퀴가 있는 자동차가 될까요? 한번 올려볼게요. 이 정도면 될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되게 잘 보이시려나요? 잘 보이시나요? 네, 좀 잘 보이시네요. 다행히 좀 잘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활동해 주시면 되는데 리플렉터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각을 놓고 관찰을 시켜주시면은요, 모양이 다 비치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어떤 모양으로 보여지는지가 충분히 예상이 돼요. 근데 평면 거울 같은 것도 좋아요. 그런데 원래 조각 봤다가 상 봤다가 이쪽으로 또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리플렉터는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쪽만 봐도 여기에서 그림으로 이렇게 따라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도 활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뭔지 궁금했다고 하시네요. 네, 이렇게 활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펜토미노턴 활동은 제가 많이 소개를 했고요. 이번에는 큐브 빌드 활동 한번 해볼 건데요. 왜 이 두 가지를 같이 소개하냐면 우리 아까 펜토미노턴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형을 변끼리 이어 붙였잖아요. 변이라는 표현이 어려우시면요. 고든선이라고 표현하셔도 되거든요. 고든선끼리 꼭 만나게 했어요. 이렇게 어긋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만나게 했어요. 요거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이걸로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어긋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끼리 길이를 꼭 만나게 이렇게 이어 붙였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도형 붙이기였잖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자, 쌓기나무라고 해요. 자, 우리는 정육면체 또는 큐브라고도 익숙하잖아요. 아이들은 아직 좀 어린 친구들은 뭐 상자 모양, 주사위 모양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근데 초등학교에서는 쌓기나무라고 표현하니까 모양을 어떤 모양들을 쌓을 수 있게 만들었나 봐. 그래서 쌓기나무래 이런 얘기하면서 해주시면 되는데 쌓기나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긋나게 물론 쌓을 수도 있어요. 자유롭게 만들 때에는. 하지만 도형 붙이기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요. 이렇게 면과 면끼리 꼭 만나게 이어 붙여요. 그럼 제가 아까 정사각형 이어 붙일 때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두 개를 이어 붙일 때는 이런 모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도 이어 붙일 수 있잖아요. 자, 원래의 조각을 아래라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 붙인 것을 위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아래에 있던 거 위에 지금 이어 붙였고요. 자, 원래 조각을 오른쪽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나중에 붙인 걸 왼쪽이라고 생각한다라면 저는 왼쪽에다 이어 붙인 거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돌리면
돌리거나 뒤집었을 때 같은 모양은 한 가지로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가지. 자, 그러면 정사각형이랑 뭐가 다르냐? 아까 정사각형 붙였을 때는 옆으로 붙였죠. 위아래 혹은 앞뒤로 붙였잖아요. 그런데 이건 3차원이에요. 그래서 위아래도 이어 붙일 수 있고요. 옆으로도 이어 붙일 수 있고요. 앞뒤로도 이어 붙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2개짜리는 이러한 모양이 되겠죠. 자, 그리고 3개짜리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3개짜리 상상해 보시면요. 네. 3개짜리는 이렇게 길쭉하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모양은 같다라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모양, 이 모양, 이 모양, 이 모양. 돌리거나 뒤집었을 때 같은 모양은 한 가지로 보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길쭉한 모양 하나, 이렇게 의자 모양 하나, 이렇게 2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3개짜리는 2가지였고요. 4개짜리 한번 해볼게요. 자, 4개짜리는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와, 번개 같네요. 번개 같은 모양 나왔고요. 그 다음, 와, 기차 같은 모양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창문 모양 나왔네요. 자, 그리고 물론 길쭉한 모양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이 다 나왔어요. 가 아니고요. 자, 이번에는요. 3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양을 이렇게 봤을 때 1, 2, 3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 1 위에 올리고 2 위에도 올리고 3 위에도 올릴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면 붙이기, 이렇게 해서 쌓기나무 이렇게 이어 붙인 활동들인데요. 혹시 이런 모양들을 보니까 뭐가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뭐가 생각나실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교구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짜잔. 네. 자, 여기 지금 쌓기나무 몇 개 있는 걸로 보이세요? 하나, 둘, 3개로 보이시나요? 우리 아이들은요, 3개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보이는 거 3개예요. 그런데 사실 2층에 이렇게 쌓기나무가 있다라는 건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거 아니거든요. 1층에서 받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층에 3개, 2층에 하나. 혹은 보이는 거 3개, 안 보이는 거 하나. 4개짜리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제가 1, 2, 3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2번 위에 올렸을 때 이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제는 1번과 3번 위에 올렸을 경우에요. 자, 1번 위에 올렸을 경우에는 이 모양이고요. 3번 위에 올렸을 경우에는 이 모양입니다. 자, 근데 이 모양은 되게 똑같은 것 같죠? 완전히 똑같아 보이죠? 쌍둥이 같죠? 그런데 거울쌍이라고 해서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런 모양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모양. 이 모양이었죠? 그리고 이 모양. 이 모양이었고요. 이 모양. 번개 모양이었고요. 이 모양. 모자 모양 같네요. 이런 모양이에요. 자, 이런 모양들이 있는데 이 모양들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개로 되어 있는 이 퍼즐 이름이 소마 큐브라고 해요. 이거를 고안한 사람이 이렇게 7가지 모양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정육면체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마 큐브 같은 경우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 녀석들은 2층으로 이렇게 쌓을 수 있는 녀석들이고요. 이 나머지들은요. 놓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쌓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높이면 평평한 모양이 되어서 또 평면 놀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저는 이거를 봤더니 왠지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뭔가 학교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뭐 성 같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평평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성 같아요. 우리 집이에요. 이런 것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의자 모양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의자가 있고 그 다음 쌍둥이 중에 하나를 토끼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자를 앞에 두었고요. 쌍둥이 중에 하나를 2층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2개짜리 보이시나요? 이 2개짜리를 올릴 수 있게 제가 번개 모양을 올렸고요. 빵야 빵야 총 모양 올렸고요. 이렇게 의자 모양 올렸습니다. 이랬더니 이렇게 333 정육면체
333 큐브 이렇게 큰 정육면체가 되었네요.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이제 활동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질문 저 한번 볼게요. 유튜브 채널 궁금하다 하셨는데요. 대답해 주셨어요. 예, 도치맘 TV고요. 2일 후에 영상 올려주신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혹시 아이와 같이 아직 못 놀아보셨다고 하세요. 재미있게 놀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4세도 5세도 괜찮아요. 아이에게 부담 주지 마시고 단 10분, 20분이라도 재밌게만 해주시면 그 아이는 그것이 좋은 기억이 되고 엄마와의 좋은 기억, 수학에 대한 좋은 기억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학습할 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엄마랑 가정에서 아이랑 하실 때는요, 막 뭐를 알려주려고 너무 많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일단 재미있게, 아이가 즐겁게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펜토미노턴과 큐브 빌드 활동을 했잖아요. 이것은 제품의 이름일 뿐이에요. 펜토미노 교구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런 소마큐브 교구, 쌓기나무 교구가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다 활동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어려서부터 해주면 우리 아이의 공간 감각에 도움이 된다. 도형 감각과 능력들을 키워준다라고 생각하시고 경험을 좀 시켜주시고요. 이 경험을 통해서 아이가 학교를 갔을 때 좀 더 아이가 학습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판 있어요. 활동판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쉽게 게임식으로 하는 거 한번 알려봐 드릴게요. 소마 큐브가 있고요. 이렇게 소마 큐브 조각이 있어요. 그리고 큐브 빌드에는 멀티 큐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렇게 2개짜리, 3개짜리, 소마 큐브에는 없었던 4개짜리, 길쭉한 4개짜리 이렇게 교구 조각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다 사용하시면 되는데 활동을 하실 때 여기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은 여기, 다른 사람은 여기에다가 할 건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각을 처음에 둘 때는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가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안에 올라갈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했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쌓았어요. 그리고 상대방도 저와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겠죠? 자, 그랬을 때 만약에 높게 만든 사람이 이겨라고 했다면, 낮게 만든 사람이 이겨라고 했다면, 이 목적에 따라서 아이들은 또 사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높게 쌓은 사람이 이겨라고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네모 하나가 1층이에요. 1, 2, 3, 4, 5, 6, 7층으로 저는 만들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높게 쌓는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이는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 중심을 잘 생각해서 자, 이렇게 하니까 쓰러지네요. 그럼 제가 다른 방법을 좀 써볼게요. 우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도 했을 것 같고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이기고 싶어서 그리고 재미있어서 여러 번 하면서 아이들은 자꾸 사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높게 쌓는 것이 이긴다라고 하면 높게 쌓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뭐 하다가 중간에 쓰러뜨렸어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진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아이가 좀 더 신중하게 쌓겠죠. 그리고 낮게 쌓으려고 또 아이들은 또 생각을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놀이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각이 익혀지고요. 돌리고 뒤집기가 자연스럽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은 위압옆이라고 되어 있죠. 위압옆 어려워하시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우선 큐브 빌드의 장점은 이런 쌓기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한번 놓았다고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에 쌓기나무 하나, 이 자리에 쌓기나무 2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쌓기나무 표현할 때 이 자리에 하나, 이 자리에 2개가 있으므로 이와 같이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혹은 이 모양을 보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나중에 6학년 때 뭐가 나오냐면 위압옆을 표현해 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쉽게 이걸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앞에서 봤을 때예요. 자, 지금 3 곱하기 3 공간이 있죠. 앞에서 봤을 때인데
위압옆은 잠깐 지금 뭔가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PD님이 미소를 짓고 계신데 제가 볼게요. 뭐 재밌는 게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네. 뭔가 지금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모양을 봤을 때요. 앞에서 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자, 사람의 눈은 3차원을 봐요. 아이들도 3차원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앞에서 봤을 때 이 네모만 생각하라고 해도 아이들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앞도 보이고 위도 보이고 옆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림으로 표현해 보라고 하면은 정확하지 않은 모양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가 잘한다 못한다로 절대 판단하지 마시고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봤을 때는요. 왼쪽에 네모가 있죠. 위나 옆이 보여도 무시해. 앞에만 생각해봐. 앞에 네모 보이니? 보인다고 할 거예요. 그럼 앞에서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앞에서 봤을 때 옆에도 있죠. 그러면 그 바로 옆에도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왼쪽 위가 아니라 오른쪽 위에 있죠. 그럼 오른쪽 위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앞에서 본 모습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구로 했기 때문에 틀려도 금방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나중에 학교 가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물론 쌓기나무를 더 많이 사용해요. 더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아이들은 그림을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썼다 지웠다를 반복해서 학습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어렵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재미있게만 해주시면 나중에 훨씬 아이들이 수월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위에서 봤을 때는요. 앞에서는 이렇게 쌓기나무가 3개 있지만 다 무시해요. 1층에 가려져 있는 거 이 부분 있죠. 상관없어요. 위에서 봤을 때 왼쪽에 하나 있고 오른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가 봤을 때는 3차원이기 때문에 왠지 떨어져 있을 것만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왼쪽에 하나 있고 오른쪽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비어져 있잖아요. 여기 지금 비워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옆에서 봐요. 옆에서 볼 때는 우리가 암묵적으로 왼쪽 옆, 오른쪽 옆이라고 구분을 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그냥 암묵적으로 오른쪽 옆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옆에서 봤을 때가 가장 어려우시겠죠. 그런데 옆에서 봤을 때는요. 1층에 하나가 있고 2층에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것을 한번 제가 돌려볼게요. 자, 내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실 수가 없으니까 돌려보는 거거든요. 돌렸어요. 뒤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가려지잖아요. 하나, 둘. 1층, 2층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단 3개의 조각을 가지고 표현을 해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더 복잡한 모양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이걸 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위암 옆을 보고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한다든지 쌓기나무를 만들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때 만들어 보는 것도 그림을 보고 그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 문제들을 풀거든요. 네. 같이 하려면 2세트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이 교구가 2인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 세트로 그냥 하시고요. 혹시 가족이 4명이다 그러면 아빠랑 자녀, 엄마랑 자녀 이런 식으로 팀으로 활동하시면 돼요. 그냥 한 세트 있어서 충분합니다. 예, 소마큐브는 2세트가 들어있고요. 맞습니다. 소마큐브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2세트가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하죠.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소마큐브라는 거는 검색해보시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단품으로도 파는 게 있거든요. 사이즈가 호환이 되는지만 확인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쌓기나무라고 검색하시면 이런 쌓기나무 조각들을 뭐 100개, 200개 이렇게 팔아요. 그러면 비교적 저렴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목공풀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러 붙여주세요. 그럼 튼튼하게 잘 붙어져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DIY처럼 내 아이를 위한 입체 퍼즐을 만들어 줄 수가 있으시거든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희 방송은 12시까지고요. 제가 시간을 보니 저희가 지금 5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제가 질문 있는지 한번 질문 확인해 볼게요.
네, 큐브 빌드라고 합니다. 교구 이름은요. 그런데 집에 쌓기나무 있으시거나 소마큐브 있으시면 이런 활동 하시면 되고요. 아, 나는 활동판이 좀 없어서 아쉽다라고 하시면 그냥 스케치북이나 이면지에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고, PC 좀 잘 하시면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로 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예, 자석 소마큐브도 있다고 하시네요. 네, 자석도 있군요. 옆에서 보고 조각 놓는 거 이해 안 간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설명했으니까 지금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베와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가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제가 지금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가베 얘기를 잠깐 하자면, 가베는 프레벨이라고 하는 유치원을 처음으로 만든 분이 프레벨이거든요. 이분이 고안해서 만든 게 가베인데, 지금 사용하시는 가베들 전체를 다 프레벨이 만든 건 아니고요. 프레벨이 처음에 이걸 착안을 했을 때 아이들이 모래놀이 하는 걸 보고 이런 교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아이들이 모래놀이 할 때 성도 만들었다가 음식도 만들었다가 하고 놀잖아요. 그래서 프레벨이 저거다 한 거예요. 이렇게 창의적인 놀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자연 친화적인 나무를 이용하여서 이런 추상적인 모양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가베랑 그래도 이거랑 조금 다르다고 느끼실 수 있는 게, 우선 가베는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는 걸 목적이 강해요. 그런데 수학적인 활동들도 당연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수학가베도 할 수 있고 하기는 하는데, 이 큐브 빌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쌓기나무 조각들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베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더 다양하죠. 입체도 있고 평면 조각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선 가베의 목적은 창의력, 조작력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큐브 빌드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수학적인 활동, 초등학교 교과과정에서는 2학년과 6학년 때 나오거든요. 이 내용들을 좀 유아부터 초등 친구들이 좀 골고루 재미있게 할 수 있게끔 교구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재가 있어요. A, B, C 교재가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교재로도 활동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A단계 같은 경우에는 유아들 5세부터 7세 친구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단계 같은 경우에는요, 7세에서 초2학년 친구들 해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단계 같은 경우에는 초2 전후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매주 해줘야 돼, 꾸준히 해줘야 돼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단원이, 쌓기나무 단원이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직전 혹은 그 후에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난 방학 때를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좀 재밌게 해줄래. 그러면 그때 해주셔도 돼요. 좋아요. 그럼 1학년 방학 때도 하시고 2학년 때 방학 때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게 있다라는 것만 잊지 마시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놓아주시면서 아이가 스스로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물론 정리를 스스로 할 수 있게 격려를 해주셔야 되겠죠. 큐브 조각으로 덧셈 뺄셈 해주고 계신데요. 너무 재미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4개짜리 하나, 2개짜리 하나, 6개짜리죠. 좋은 방법이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저희 방송은 목요일 밤 11시에 하는 방송인 거 이제 다 아시잖아요. 저희 격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와 함께 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은 제가 많이 갖고 계시는 교구 펜토미노턴과 큐브빌드 교구 이용하여서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만나서 반갑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교구 구매하시고 활용 못 하셨대요. 라방 보고 도움 많이 받았다고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고요. 교재 뒷부분에 카페 주소가 있어요. 필젠 카페라고 있는데 여기에 활동지도 많고 교육조라고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활동지도 많이 다운받으시고 다른 분들 활동하신 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지금 1분 정도 남았네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있으면 방송이 아마 그냥 끊어질 거예요. 빨리 인사를 드릴게요.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에 또 만날게요.